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2022년도 첫 방송입니다. 정말 작년 한 해 또 그 이전에 저희 신인근의 군사TV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올해도 제가 열심히 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군사 안보 동향 여러분들께 즉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군이 정말 이 북한의 핵시설에 들어가서 무인 전투 로봇을 활용해서 북한 지도부를 제압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보도를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정말 이거는 뭐 까도 희한하게 군기 다 빠진 군대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황당한 사고가 또 발생을 했는데 보겠습니다. 미국군이 지하시설의 적을 제압하기 위한 지하작전용 로봇 무기 시연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군이 로봇을 대동한 전투병력을 투입해 지하시설 소탕작전을 벌일 만한 나라가 어디인지 생각해보면 이 로봇이 누구를 겨냥했는지 알만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군이 2021년 12월 지하작전 수행에 특화된 자유화 로봇 플랫폼 운용 시연을 실시했다고 미 육군 차량 시스템 센터가 현재 시각 12월 29일 밝혔습니다. 미국군과 이번 지하작전용 로봇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Dismounted Robotic Systems의 프로젝트 매니저 데스 게러로 이사는 우리의 적들은 지하 시설을 점점 더 애용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하 환경은 복잡한 미로, 유해가스, 때로는 물이 차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병력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지하작전용 로봇 개발과 시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시연된 로봇은 자율주행 기능이 부여된 궤도형 로봇이었는데요. 이 로봇은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지하에서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사물을 3D 입체 정보로 만들어서 공간과 지형을 인지하며 장애물을 피해 이동하면서 광학 센서와 적외선 센서로 적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화생방 탐지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로봇은 인간 병력들이 위험지역까지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지하시설 내부의 정보를 획득하고 필요할 경우에 교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데요. 미 육군은 전파가 거의 닿지 않는 지하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파 차단 상황에서도 완전히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로봇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하시설에 들어가 화생방 위협을 감지하고 적을 소탕할 수 있는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 이란에 국한되는데요. 북한 지도부 이제 지하시설에 숨어도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야, 이런 테스트 했는데 여기에는 궤도형 로봇, 또 사족 견마형 로봇,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들을 투입해서 정찰도 하고 또 교전도 하고 하는 건데 일단 지하시설을 중심적으로 제압하는 또 정찰하는 그리고 뭔가 전투하는 이런 로봇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 조금 이게 터미네이터 영화의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뭐냐면은 완전히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혼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은 거기서 교전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윤리적인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보도에서는 무기체계 관련한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교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총이 장착이 될 테고 되는데 원래 이 AI, 인공지능은 인간이 마지막 발포 명령은 인간이 내리게끔 지금 윤리적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AI가 인간을 이겨서 인간을 장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발사 명령은 인간이 내린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합의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법적인 조약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통신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알아서 작전할 수 있게 해라. 그럼 스스로 사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아무 증거 없으니까 다 제압하고 나서 우리 그런 적 없다 발뺌하면 되지만 어쩌면 이게 터미네이터 영화가 실제로 구현되는 그 단초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도 있고 또 우리의 적인 북한이 지하시설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 화생방까지 여기서 탐지를 한다고 하니까 화생방 사람이 먼저 노출되면 안 되죠. 그래서 화생방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 없는 로봇을 먼저 보내서 거기에서 소탕작전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어디냐? 뭐 이란하고 북한인데 북한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벽두부터 북한이 이런 기사를 보면 가슴이 철렁할 텐데 북한 그러지 말고 빨리 비핵화의 실효적 조치를 취하면서 나와서 아주 이 밝은 대명천지 세상으로 나와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 그러면 로봇에게 맞아 죽게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2021년 러시아군은 어떤 애군을 들여온 것 같습니다. 극동지역에서 전차를 실은 트레일러가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하며 전차를 날려버리더니 이번에는 갓 생산된 전폭기를 실은 트레일러가 눈길에서 드리프트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장에서 갓 출고되어 분해된 상태로 트레일러에 실려서 일선 비행장으로 수송되던 최신형 수호이 34 풀백 전폭기가 눈길에 미끄러져 손상되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2월 31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사라토브스카야주 사라토브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공장에서 출고된 수호이 34 전폭기를 실은 트레일러가 사라토프 군사항공학교로 배송을 가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차량은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전투기 수송 임무를 맡아서 주행하던 중에 눈길에 미끄러졌는데요. 이 때문에 전투기를 실은 트레일러가 도로 옆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전폭기는 외관상 큰 손상이 없었다는데요. 트레일러가 빙판 위를 돌아 도랑에 빠지면서 동체에 큰 충격이 가해져서 결국 공장으로 되돌아가게 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사할린에서 T-80 BV 전차를 싣고 주행하다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과속 드리프트를 해서 전차를 날려버린 운전자에게 전차 수리비를 청구한 바 있는데요. 과연 이 전폭기 파손 사고도 운전기사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호이 34 전폭기, 수호이 27의 파생형으로 수호이 30 나왔고 그 수호이 30을 더욱더 이 동체 전면 기수 보온을 확대 개량해서 폭격기 버전으로 만든 게 수호이 34죠. 그래서 조종사가 두 명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래서 옆으로 앉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옆으로 앉다 보니까 굉장히 이 전면이 넓적하죠. 그래서 수호이 27 계열을 뭔가 백조 같이 생겼다라고 부르는데 생각을 하는데 이 수호이 34는 이 옆으로 이렇게 느리다 보니까 백조가 아니고 오리주둥이처럼 생겼죠. 오리주둥이. 그래서 백조 사이에는 미운 오리 새끼다 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 게 수호이 34고 러시아는 이걸 124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폭격기로 사용을 하는데 전선 폭격기이면서도 또 스스로 이 뭐 알라모 또 에더 이런 공대공 미사일도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전을 할 수 있으면서 뭔가 폭격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트라이크 이글 같은 그런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소중한 전폭기를 실어 오다가 이렇게 눈길이 미끄러져서 비행기를 부숴버렸는데 저는 참 러시아 보면 황당한 게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천 카이 공장에 가보면 그 옆에 활주로 있습니다. 우리 항공 교육훈련단이죠. 같이 활주로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공장에서 비행기를 만들면 지상에서 다 테스트해서 비행기 문제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그 비행기를 날아서 하늘을 날아서 해당 부대로 배달을 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여기처럼 날지 않고 공장에서 생산한 걸 트레일러에 실어서 이렇게 날개를 자르고 동체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데 또 랜딩 기어는 날개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체는 이 앞바퀴밖에 없죠. 그래서 동체를 그냥 트레일러에 얹어놨어요. 여러분들 도로에서 앞에 컨테이너 차량 트레일러 지나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승용차 타고 조그만 어떤 이런 굴곡 지점 이렇게 탁탁탁 타 넘어가도 트레일러는 쾅쾅쾅 하면서 갑니다. 그 정도로 진동이 심한 게 트레일러인데 이 고가의 전폭기를 세상에 트레일러에 그냥 얹어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주행해서 갖다 준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날개 붙이고 바퀴 붙이고 이렇게 조립한다. 라는 이상한 이런 황당한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죠. 문제는 지난 여름에도 그때는 사실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빨리 나들목을 도는 바람에 위에 전차를 실어 놨는데 그 전차가 위에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높으니까 너무 빨리 도니까 이 전차가 떨어져 버리고 떨어지면서 한 바퀴 굴러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서 낙하를 해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니까 운전기사에게
그 수리비 다 내 하고 그렇게 판결이 났대요. 아니 운전기사는 정말 드리프트 한번 하다가 어마어마한 아마 자신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됐는데, 그런데 또 전차하고 이 전투기하고는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돈의 스케일이. 만약에 이거 운전기사에게 돈 물어라 하면 운전기사는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눈길 뭐 이래서 뭐 기상 상황에 의한 과실 이런 것들이 운전기사에게 뭔가 좀 배려는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아무튼 러시아는 기가 막힌 사고가 자꾸 나요. 이 탱크 조종사가 탱크를 몰고 음주운전 술을 뭐 완전 떡이 되도록 마시고 그걸 몰고 그냥 남의 공군기지, 자기 탱크 기지가 아니고 공군기지 벽을 뚫고 들어가서 공군기지를 휘저어버리는가 하면 이 탱크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포 사격 훈련하고 자주포를 거기다 어떤 마을에 놔둬버리고 그냥 사람만 가버리고, 이렇게 자주포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부대별로 부대 단위로, 또 어떤 탱크는 그냥 숲속에 하나가 버려져 있기도 하고, 참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러시아 올해는 그러지 말고 안전한 평안한 나라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